자, 철학의 목적과 방법. 철학은 일상, 언어, 과학적, 전문적 언어 등의 어원적 의미와 더불어서 그와 관련된 가장 기본적 사상을 다루는 것이다. 객관적 언어 순화와 구체화를 통한 그 의미와 이해 폭을 명확히 한다. 한마디로 언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다는 얘기겠죠. 자, 이성적 수단은 질의응답 형식에서 사상 검증과 추론을 유출하고 계층화 또는 확증적 심리에 대한 특징화를 통해서 관련된 사상의 깊이에 따라 다른 학설들과 구분하고 과학적 질의응답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전제된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철학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그냥 생활 우리 체육에 대한 어떤 철학이 이런 게 배경이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철학의 문자상 의미는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식을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철학자는 지식에 관심을 갖게 되며 지식에 순종한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된다는 것은 마음가짐과 양식을 갖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철학은 호기심, 의문, 조화, 문제 해결력, 뭐 야심 이런 식으로 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생활체육의 철학적 적용. 자, 역사적 접근은 생활체육 활동과 경험의 문서화, 그리고 심리적 접근으로는 개별적 인간 행동의 과학적 연구를 생활체육의 경험의 문제로 적용해서 사회과학의 기술과 학설을 접목하고, 그래서 사회학, 경제학, 정책과학, 사회심리학, 인류학 등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원리적인 접근으로서는 행정,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원리 등 있습니다. 자, 요거는 뭐 대충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라는 내용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철학에는 보수주의, 진보주의 뭐 이렇게 분야별로 나눠지는데 이 내용들은 그닥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 정도로 나와 있고, 보수주의자는 지금 보시면 있지만 보수주의자는 여가 시간에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이제 생활체육의 개념이 되고, 생업을 위해서는 계획되는 행위고 게으름을 타파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리고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생활체육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있고요. 체육활동의 형태는 전통적이라고 장기간 참여를 통해 효과를 본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진보주의자는 생업의 시작을 위한 재충전의 수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보시면 자기 표현, 자아 성취, 자아 실현 등 기회 제공의 수단이 되고요. 생활체육 경험은 개인의 정신과 육체에 유익한 작용을 하고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행위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인본주의자는 생활체육을 개인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 추구하는 배움의 기회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실존주의자는 선택을 위한 적절한 시간이고 다른 사람의 태도와 강요의 구애 없이 개인의 의식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용주의는 그 생활체육 경험을 되게 중요시하게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철학적인 것과 이런 사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 보여주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조금 집중해서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내용, 생활체육 지도자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생활체육 지도자는 일단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야 할 리더십은 하나의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자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리더십에 대한 행동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지도자의 자질에는 건강, 전문적 기능과 지식, 봉사정신, 직업의식, 도덕관, 인간성 등이 있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 리더십의 유형에는 전제형과 민주형, 그 다음에 자유방임형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더십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이 되고요. 리더십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대충 기억해 두시면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구술에 대해서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생활체육 지도자의 필요성이라고 나옵니다. 자, 생활체육 지도자는 왜 필요한가? 첫 번째로는 경제성장, 여가 증대에 따라서 체육 기반이 활성화되고 건강의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체육활동의 다양화와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세 번째는 체육시설 활용 가치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 네 번째는 참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참여자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는 이렇게 5가지의 주요한 내용들이 있고요.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생활체육 지도자의 기능은 무엇이냐? 지도자가 하는 기능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동료의식 및 응집성을 조성하고요. 두 번째는 개인 및 집단의 목표를 확인하고 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개발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체육 활동을 조직합니다. 다섯 번째는 참여자의 동기를 유발하고요. 여섯 번째는 생활체육 과업을 평가하고, 일곱 번째는 생활체육 활동 집단을 대표합니다. 자, 여덟 번째는 생활체육 활동 집단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요. 아홉 번째는 생활체육 참여자의 발전에 기여하고, 열 번째는 생활체육 전문가로서의 이상을 제공합니다. 자, 앞에 말한 거 이제 지도자의 필요성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은 왜 지도자가 필요한가에 대한 내용들이 간략하게 정리가 돼 있죠. 자, 지도자가 하는 기능을 보시면 일단은 어떠한 그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는 응집력을 지도자가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런 개인과 집단의 목표, 한마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생활체육 모임의 그 목표를 지도자가 확인하고 제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 한마디로 골프라면은 골프의 어떤 실력이 향상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절차를 개발해 나가야 되고요. 생활체육 활동,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의 커뮤니티를 조직하고 거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지도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동기 유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과업 평가하면서 체육 활동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그 집단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지도자의 그 기능이 있다. 그래서 참여자가 그 생활체육 참여자로서 발전을 기여를 하고, 생활체육 전문가로서의 이상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이 10가지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구술평가 때 이 10가지를 다 답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한 5가지 정도 답하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은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 자,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생활체육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역할, 첫째, 체육활동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효율적으로 지도 기법을 개발합니다. 자, 세 번째는 생활체육 지도자에게 대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네 번째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생활체육 관련 재정을 관리하고요. 여섯 번째는 생활체육 기구 개발 및 운용.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생활체육에 대한 연구활동. 여덟 번째는 지역사회와 유대 형성 및 강화. 아홉 번째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 열 번째는 활동 내역 기록 및 문서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역시 구술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이때 생활체육 활동 목표를 설정한다. 우리는 건강 증진을 위한 목표를 활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력 향상을 목표로 삼을 것이냐, 여러 가지 목표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설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 기법을 개발합니다. 자, 어떤 지도를 할 것이냐, 골프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지도할 것이냐에 대한 지도자의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 커뮤니티나 조직에 대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 있고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지도 기법과는 또 달라요. 프로그램은 예를 들면 초보자 반, 중급자 반 이런 식으로 어떠한 그 실력 편차라든가 아니면 여성 반, 남성 반 여러 부류의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을 관리합니다. 자, 재정 관리라는 게 이제 한마디로 회계라고 하죠. 돈 관련된 재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 개발 및 운용을 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골프 연습 기구를 뭐 고안한다거나 개발해서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그런 활동을 역량을 높이게 되겠죠. 자, 지역사회와 유대를 강화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이 생활체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한다. 자, 중요한 내용은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관리. 자, 생활체육 지도자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어떤 시설에는 반드시 1명 내는 2명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그 안전사고 예방 및 시설 관리도 있습니다. 다음 활동 문서의 기록 및 문서 관리.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에 관련된 다양한 문서, 그 다음에 그 기록 관리를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문제가 출제되면 한 5가지 정도는 완벽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자, 생활체육 지도자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개인이나 조직에 대한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참여자의 관심 유도 및 존경심을 유발하도록 인격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참여자에게 관련 지식과 기능을 지도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만족감들 여러 가지를 부여합니다. 자, 관련된 수행 업무 및 역할이 적합한 특정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고 밝고 명랑하고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견지한다. 다음, 참여자의 존재 가치와 권위를 인정한다. 한마디로 참여자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권위적 지시자가 아니라 활동 유발 및 촉진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지도를 하면서 초보자들이나 어떤 지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권위적으로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말 즐겁게 활동해서 자기 어떤 그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그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한 명료하고 논리적 사고 능력을 갖춰야 되고요. 정서적,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소속 집단에 대한 소속감과 충성심 그리고 정직성 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지도 방법에 따라서 전제형 지도자와 그 다음에 민주형 지도자, 자유방임형 지도자가 나옵니다. 아까 리더십 부분에도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전제형, 민주형, 자유방임형으로 지금 세 가지의 유형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도력 범주에서는 대인 지도자, 그 다음에 관리 지도자, 행정 지도자 등으로 나눠지고요. 관리위원 지도자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내용만 대략 아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많은 부분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의사 전달 능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집중력, 그래서 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되고, 칭찬의 리더십, 지도자는 많은 칭찬을 통해서 배우는 분들께서 칭찬을 받고 뭔가 열정을 더 불태울 수 있도록, 자, 실천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활발한 성격이 필요하고요. 도덕적인 품성을 갖춰야 되고, 확고한 신념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적절한 활동 습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요 생활체육 지도자의 자질도 역시 많이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9가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나중에 문제가 출제됐을 때 암기할 수 있을 정도로는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뭔지는 여러분들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이유에서 이제 갖춰야 된다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무를 보시면, 자, 참여자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자, 참여자의 흥미와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이 뭘까요? 자, 참여자가 우리 흔히 말할 때 이 생활체육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죠.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내가 흥미로워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재미가 없는 어떤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참여자의 흥미와 그 참여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활동 장소에 따른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변경해서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활동 장소가 우리가 실내에서 예를 들면 스크린 골프장에서 하는데 스크린 골프장에 맞는 어떤 적절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번 주는 날씨가 좋으니까 실외로 나가게 됐어요. 그러면 실외에 나갔을 때는 또 실외에 따르는 적절한 교육 방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안전 및 환경보호, 청결 유지 등에 대해서 이 지도자는 책임을 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 현장에 대한 기록을 항상,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요즘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어 놓으시죠. 현장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록 유지를 하는 거를 잘 해야 됩니다. 주기적인 특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거는 무엇이냐? 자, 주기적으로 좀 어떤 특별 강의를 통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운용을 하면서 사람들의 참여자들의 흥미나 이런 것들을 높여준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운동이라든가 안전관리에 대한 어떤 교육을 반드시 실시를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 홍보활동, 자, 내가 하고 있는 이 체육 활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해야 되고요. 자, 상해 발생 시 응급처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있는 어떤 시설에서 갑자기 심정지 환자가 나왔다, 혹은 갑자기 골절 환자가 나왔다,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고 119에 신고해서 조치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내용을 대충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댁에서 가장 가까운 119 구조대 119 센터가 몇 분 거리에 있는지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에서,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119 센터는 몇 분 거리, 몇 미터에 있을까?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시설에서 내가 지도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가까운 119 센터에서 올 때 만약에 5분 이상 걸리는 거리다. 5분 이상. 그렇다면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심폐소생기가 비치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응급처치 계획을 수립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에서 가장 가까운 119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만약에 그 센터가 우리 시설에서 5분 이상 굉장히 멀리 있어서, 혹은 교통량이 많아서 올 수 없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활동 장소 인접 주민과의 유대 강화. 자, 내가 여기 예를 들면은 강남구에서 어떤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주변 인접 주민과의 당연히 유대는 강화해야겠죠. 그 다음에 참여자, 개인적, 인적 사항에 관심. 자, 참여자가 개인적 인적 사항 관심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성향을 가지고, 혹은 이 사람은 예를 남성이면 남성, 혹은 여성이면 여성, 그 다음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인적 사항에 대한 관심이죠. 개인 사적인 거를 캐 묻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기본적인 이분은 무엇을 하는 분이구나 라는 정도의 인적 사항입니다. 이거를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 인적 사항이 그 사람의 어떤 세부적인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가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오시는 이 회원분은 직업은 대충 건축가시고, 혹은 의사시고, 아니면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이고, 아니면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단순 일반 회사원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대충 어떤 거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간단히 알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착용해야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최근에 그런 분들은 많지 없겠지만, 예전에 저는 분명히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골프를 지도하는 분께서 추리닝 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와서 레슨을 하고 계신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장으로 레슨을 하는 지도자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도자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적합한 복장과 장비를 착용해야 된다. 자, 골프를 가르치는 분이 물론 완전히 필드 나간다고 번쩍번쩍 차려입을 필요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골프를 칠 수 있는 골프복 정도는 지도자가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골프화가 아니더라도 운동화 정도는 착용해야 되는데, 슬리퍼나 이런 아주 좀 운동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이런 장비를 착용하고 와서 지도하는 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자, 참여 집단과 긴밀한 관계를 통한 참여자의 적극적 활동을 유도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들과의 적정한 커뮤니케이션 통해서
참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자, 집단의 행동을 목표와 목적에 맞도록 지도해야 된다. 자, 우리 집단이 가지고 있는, 우리 어떤 커뮤니티가 갖고 있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목적에 맞게 지도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집 커뮤니티는 초보자들이 100타를 깨기 위해서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싱글을 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을 맞춘다면 전혀 방향성이 다르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100타를 깨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도를 할 때 싱글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강의를 한다거나 그렇다면은 약간 목표와 목적이 맞지 않겠죠. 물론 차근차근 그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돼가는 건 좋겠지만 그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거기에 맞도록 지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롭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타를 깨기 위해서 모이신 분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100타를 깰 수 있도록 내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얘기죠. 보조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를 발굴한다. 이거는 뭐냐? 자, 저도 이렇게 여기 지도를 하다 보면 알겠지만 저 혼자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어요. 이때 배우시는 분들 중에서 조금 더 실력 향상이 높으신 분이라든가 혹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그 학습이 되신 분들을 보조 지도자 혹은 자원봉사를 발굴해서 생활체육 활동에 참여를 시키기도 하고 더 많은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무를 보시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이것도 아마 답변을 한 5가지 정도 답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도자라면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거, 지금 나와 있던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안전사고 예방, 그다음 홍보활동, 응급처치, 유대관계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 중에서 조금만 기억해 두시면 좀 금방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무 요거 기억 꼭 해 두셔야 돼요. 많이 기억 나옵니다. 자, 이제 시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시설. 생활체육 시설은 생활체육의 목적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활동이 전개되는 그런 그 물리적 환경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생활체육의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생활체육의 기본 3대 요소는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입니다. 이것도 잘 나와요. 이것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 으뜸이 시설이다. 한마디로 시설이 없으면 생활체육을 할 수 없다라는 의미로 보여지죠. 물론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운동장만 뛰면 되는 거 아니야? 운동장도 시설입니다. 그러면은 등산을 하면 그냥 가볍게 올라가는 건데 그거는 시설이 없는가? 산도 시설의 일부로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하는 활동하는 여러 가지 그런 장소, 물리적 환경은 다 시설입니다. 그래서 3대 기본 요소는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인데 그 중에 으뜸이다.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시설의 특징은 이용 주체는 개인 및 집단이다. 이건 그냥 당연한 거고요. 자, 이용 시간은 여가 시간입니다. 여가 시간. 우리는 이 시설의 이용 시간은 여가 시간이라고 하죠. 왜 여가 시간이냐? 여가 시간에 생활체육 활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노동 및 가사 등의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난 시간입니다. 여가 시간은. 자, 이용 목적이 휴식과 기분 전환이에요. 이건 뭐냐? 우리가 생활체육을 왜 하느냐? 바로 휴식과 기분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사기 개발과 사회적 교류를 위해서. 혼자서 할 수 있는 생활체육 또 물론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생활체육은 이런 커뮤니티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자기개발과 사회적 교류를 해서 활동한다. 그리고 시설 이용 촉진은 개발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시설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활동 유형의 범주를 결정한다. 체육활동 유도로 경험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생활체육 시설을 조성하는 과제는 시설 착충과 더불어 그 시설과 공간 활용의 효율화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설이 그냥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 시설에 대한 어떤 그 공간 활용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런 거. 그 다음에 특정인과 집단이 아닌 모든 일반의 대중에게 생활체육 장려를 위한 시설로 설계해야 된다. 자, 이 시설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체육 시설은 모든 대중들이 다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 선수들이 운동하는 어떤 전용 운동장이나 이런 데들은 일반인들이 활용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럼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이 운영을 하죠. 그거는 생활체육 시설이 아닙니다. 생활체육 시설은 반드시 모든 대중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져야 돼요. 참여 환경의 복지적 측면을 개념으로 설계한다. 이거는 한마디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복지적 측면에, 한마디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비용을 높게 받으면 되느냐? 안 되죠. 왜? 복지적 측면에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복지 개념으로 설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고, 접근성, 편리성, 효율성, 복합성, 과학성들을 고려한다. 이건 뭐 접근성, 당연히 내가 일반적인 그 주변에 사는 그 일반 주민들이 쉽게 갈 수 있어야겠죠. 제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사는 지역에 어떤 생활체육 시설을 저쪽 어디 그 동네 구석에다가 만들어놨다. 사람들이 차를 타고 뭐 몇 시간을 가야 되는 위치다. 그러면 당연히 접근성이 떨어지겠죠. 혹은 뭐 그 주변에 대한 어떤 그 편리성, 그다음에 효율성 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설계하면 안 된다. 자, 인간 중심적 설계 관리 기능으로 설계해야 된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고 이렇게 참여 기회가 있어요. 만족도가 높아야 된다. 한마디로 내가 쉽게 가서 참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 시설이 조성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체육 시설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위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겹치는데요. 자, 생활체육 활동에 적합하도록 설계를 해야 되고요. 생활체육 활동에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 아까 말했듯이 접근성, 편리성 등이 저기 돼야 되겠죠. 단기적, 장기적 욕구 충족 시설이 돼야 됩니다. 장단기적으로 이 시설이 이제 그 생활체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고요. 충분한 시설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접근성 이용이 또 나왔죠. 접근성 이용이. 자, 시각적 아름다움을 고려해야 된다. 한번 또 예쁘게 지으란 얘기죠. 연중 최대한 수시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정을 보장해야 되고 청결함과 공중위생을 유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생활체육시설의 조건입니다. 이거는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하나 더 있네. 시설비, 장비비 과다 지출 지양한다. 자, 이거는 지금 시설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사실은 그 문제 출제가 지금 제가 아까 말했듯이 3대 요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주체 어떤 시설에 대한 그 조건들 이런 위주로 나오긴 하는데 시설 문제는 나중에 제가 종합적으로 요약된 데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뭐 시설 계획 원리 있는데 여기 나오네요. 자, 시설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느냐? 공공체육시설과 그 다음에 민간체육, 직장체육시설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좀 지나가면 좀 보기 어려운데, 자, 공공체육시설은 자 지자체, 국가에서 운용을 하는 거예요. 그 건설 운영되는 유지하는 시설이도, 자, 공공체육시설에는 보통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 그 근린시설, 우리 그 지역 그 저기에 있는 그리고 광역체육시설 이런 저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직장체육시설은 직장에서 직장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업에서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직장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 직장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직장인 체육 활동에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사 간의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뭐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 나와요. 그래서 체육시설업은 이런 것도 있다. 여기 보면 골프 연습장업도 있네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나오죠. 등록 체육시설과 친고 체육시설이 있어요. 자, 골프장은 등록 체육시설입니다. 골프장은 등록 체육시설이지만 골프 연습장업은 신고 체육시설이에요. 그래서 약간 요 형태들을 보면 약간 골프장, 스키장, 요트장, 조정장 이런 사이즈가 좀 크죠. 카누장, 빙상장, 자동차 경주장, 흑마장, 종합체육시설 등은 등록 체육시설이고요. 수영장, 체육도장은 뭐 태권도장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볼링장, 테니스장, 골프 연습장, 탁구장, 그다음에 뭐 롤러스케이트장, 체력 단련장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신고 체육시설로 나눠진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설치 목적에 따라서는 공공체육시설과 민간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공공체육시설은 이 국가에서 혹은 지자체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 지역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요. 민간체육시설은요, 민간체육시설은 당연히 민간이 국민의 체육활동 장려 및 사회봉사의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이지만 비용을 받죠. 그 다음에 학교체육시설 혹은 또 야외체육시설, 직장체육시설도 있는데 이런 목적에 따라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장소에 대해서 야외 및 실내에 구분되고요. 그 다음에 근린체육시설, 광역체육시설 등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대충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설치 목적, 그 다음에 어떤 체육시설의 종류, 그 다음에 뭐 시설업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뭐 대략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 이해하셔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체육시설의 기능이 있어요. 자, 시설을 대여합니다. 체육시설은 시설 대여를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어서 운동 장소, 운동용품 등을 대여를 받을 수 있고요. 뭐 대회나 일상적 스포츠 활동 부분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서비스는 뭐냐면 체육시설에서 체육시설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교실이라든가 어떤 경기, 그 다음에 강습회, 연수회, 그 다음에 스포츠 참여 기회를 제공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스포츠 지도자를 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스포츠 그 시설에서 하나의 저기는 자질 향상의 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다양한 연령, 다양한 성, 다양한 직업, 다양한 취미 등을 분석해서 그 프로그램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높여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동호인 클럽을 형성한다. 자, 이 시설을 기준으로 동호인 클럽, 우리 테니스장이나 뭐 골프 연습장도 요즘 많이 그렇죠. 동호인 클럽이 형성이 되고 그 동호인 클럽이 형성이 됨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참여자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조직이 그러니까 조직이 구성돼서 거기서 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활동의 근거지가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자, 더불어 함께하는 운동이 흥미롭고 지속적으로 동기가 부여돼요. 함께해야, 혼자 하는 것보단 여럿이 같이 하고 경쟁해야 재미가 있죠. 단체 및 개인 종목 모두 구성원 공통의 목표하에 동호인 활동 수행 시 효율적이고 목적이 좋다. 한 목적이다. 자, 동호회 클럽은 운동장, 클럽룸, 회의실 등을 제공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생활체육에 참여케 하는 매개체가 된다. 자, 동호회라는 것이 결국엔 뭐냐? 생활체육을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매개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자, 시설에서는 지도 서비스. 자, 시설에 따라서는 스포츠 지도자가 배치되고 지도자의 지도자가 참여자의 요구에 부응해서 스포츠 활동을 지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각 시설에는 스포츠 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배치가 된다. 그리고 공적 또는 민간 체육 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를 통한 지도자 활용이 바람직하다. 뭐 이렇게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시설에는 반드시 지도자가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어떤 형태의 시설이냐에 따라서 체육 지도자를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어떠냐? 골프 연습장 같은 경우는 20타석 이상 50타석 미만일 경우엔 2급 지도자 1명, 그 다음에 50타석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의 2급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스포츠 국민체육진흥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타석이 20타석이 이상이다 그러면 무조건 2급 지도자 1명이 스포츠 지도자가 배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타석 이상이다. 그러니까 50타석 미만일 경우에 49타석까지는 한 명이면 되고요. 만약에 50타석부터 그 이상은 2명의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자, 상담 서비스. 자, 스포츠 시설에서는 전문 상담원 및 그런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비치가 되어서요. 자, 이거를 통해서 건강 및 체력을 상담하고요. 스포츠 관련된 상담, 그 다음에 체력 진단 및 처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전문성 문제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만 실시가 가능하다. 이거는 뭐냐? 뭐 굉장히 작은 시설에도 이거를 전부 다 배치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만 한다는 얘기고요. 자, 안내 서비스가 있습니다. 안내 서비스는 시설 이용 안내라든가 스포츠 관련 도서, 뭐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체육시설 효율적 관리는 뭐
어떤 물리적 관리, 그런 물리적 관리를 할 때는 뭐 시설의 경계를 명확하고 모든 시설에 대한 운영을 하고, 뭐 시설 설비 연구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시설 설비 연구를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고, 소음 및 조명 등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고, 시설 내 환경면을 철저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뭐 인사관리는 뭐 인사관리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이런 내용까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대략 읽어보면 그 능력과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인력을 배치한다라는 이게 의미예요. 인사관리는. 그리고 상호 인격 존중을 하고, 그다음 목표에 따라서 분명히 한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라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일단 안전관리입니다. 자, 안전관리. 자,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자, 화재 예방 및 이용자 및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관리를 실시해야 되고요. 이때 소방법 규정 및 이런 인원, 그 다음에 대피인원 안전점검,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응급 조치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때 시설 설비 및 안전검사를 기록하고 꾸준히 진행을 해야겠죠. 결함이나 위험 요소가 발생할 때는 신속하게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응급처치 및 유관기관과의 연락망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운영할 때는 항상 이용자 입장에서 그 내용을 설정을 하고요. 일부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설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평생 체육의 장으로 활용이 됩니다. 시설은. 그리고 이용요금이나 설정의 이런 계정도 적절해야 되고, 이용일이나 이용시간도 적절해야 된다. 자, 이용자 입장에서 내가 이용하는 어떤 이용자 입장에서 그 시설에 대한 그런 그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일부의 전유물이 되지 않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자, 일부 사람들만 뭐 그러니까 과거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좀 안 좋은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 모 지역의 궁도장에서요. 궁도장이 어떤 건지 아시죠? 우리 국궁 활 쏘는 데서 일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뭐 그 국궁장에서 음주하면서 또 활을 막 좀 뭐 약간 안 좋게 쏜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러니까 음주를 하고 이런 위험한 운동을 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거기를 그렇게 활용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체육시설이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그런 장소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체육의 장으로서 활용이 돼야 된다. 자, 우리가 골프 같은 경우는 우리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골프는 어린 아이부터 나이든 노인까지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자, 70대 노인과 20대 손자가 함께 경쟁할 수 있는 스포츠죠. 그래서 평생 체육의 장으로 시설들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용 요금 및 설정 및 개정이 적절해야 된다. 이게 요즘 문제 많죠. 골프장 이용 요금이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많을까요? 불합리한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용 요금이 적절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용일이나 이용시간도 적절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날짜가 뭐 1년에 365일 중에 100일도 안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겠죠.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이용시간도 뭐 오전에만 잠깐 연다거나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항상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운영 조직의 시설 규모 및 이용자 수, 운영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성해야 되고요. 뭐 시설 설치 목적 및 기능에 고려해서 적절하게 편성해야 되고, 사업 규모 및 특징에 맞는 담당 직원을 배치해야 되고, 사용자 요구에 반영하기 위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됩니다. 뭐 관련된 사업은 결국엔 체육 진흥에 역점을 두고 적절히 계약해야 되고, 사업 내용에 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자, 참가자 수준에 따른 적절한 지도자를 배치해야 되고요. 동호인 결성과 활동이 된다. 이게 되게 뒤에 두 내용이 중요하죠. 지도자 배치. 자, 우리가 2급 지도자를 다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2급 지도자가 사람들은 그냥 뭐 우리가 뭐 KPJ나 이런 뭐 어떤 선수 출신의
지도자들보다 잘 가르치냐, 혹은 공을 더 잘 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자, 참가자들이 대부분 우리는 초보자들이 많죠. 초보자들이 많은데, 초보자들을 가르치는데 2급 지도자의 어떤 실력이 부족하냐? 아닙니다. 2급 지도자도 충분히 좋은 실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런 거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마련하고 있죠. 2급 지도자의 실력도 높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들이지만 이런 수준에 맞는 적절한 지도자들을 배치해서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호인 결성과 활동에 기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시설을 통해서 동호회가 결성이 되고 그 동호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에 따른 수속 방법 이런 것들이 뭐 규칙이 있어야 되고요. 이용자가 시설을 원활하고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되고, 자, 이 지도자의 배치가 나오죠. 지도자의 배치가 나옵니다.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전문 지도자 및 요원을 배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 설비 용구들의 시설 규모에 따른 적합함. 아까 말씀드렸죠. 20타석 이상, 50타석 미만, 그 다음에 50타석 이상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참고로 20타석 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19타석부터는 지도자가 없어도 된다. 그래서 소규모 연습장들의 경우는 2급 지도자의 배치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설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체육시설 현황과 주기적 파악, 통계를 통해서 하고요. 자, 국민체육진흥 정책 수립을 위한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고요. 결국에는 국민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체육 정책 지표로 활용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설과 그다음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보셨는데, 지금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시설에 대한 내용은 가장 핵심적인 건 뭘까요? 시설에 대한 것은, 자, 시설은 3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에서 3대 요소 중 하나고, 시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얻을 수 있냐? 시설은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된다는 걸 보셨죠? 자, 시설의 종류는 공공 및 또 직장, 또 민간 혹은 학교 체육시설 등으로 나눠지고요. 시설은 지도자를 양성하기도 하고, 그런 자체 사업을 통해서 사람들의 참여 기회를 늘린다. 그리고 동호회를 결성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지도를 받는 서비스가 있고, 상담, 안내 등도 있고요. 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갔어요.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념과 구성 원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는 매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 의미의 프로그램, 그래서 특정 활동, 그 다음에 교과목, 교육과정, 또 활동 계획 등을 지칭하는 거고요. 전개하고자 하는 활동을 순서대로 나열해 놓은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활동을 나열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계획이란 어떤 목적하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 또는 단계별 활동들을 수립하는 것. 그래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이란 모든 사람과 집단을 위한 광범위한 체육 활동을, 자, 현장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활동의 총책 어떤 큰 형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체육 활동에 관련된 모든 제반 활동이 있어야 되고요. 생활체육을 실시하는 데 관련된 일련의 진행 절차가 있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총체적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생활체육은 모든 사람에게 신체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또 나오네요. 삶의 질 향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하고, 건전한 품성을 개발하고, 흥미를 확대시키고, 시민정신을 함양시키고, 운동기능을 습득하고, 사회적 관계를 개선합니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요.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게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갖춰야 될 목적입니다. 이거를 목적으로 두고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 얘기죠.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여기 보면 나오겠지만, 자, 개인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그 다음에 생활 공간, 그 다음에
뭐 개인적 공간, 집단적 공간, 기타 공간. 그래서 생활 시간대, 계절 및 요일 시간대 등으로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나눠지게 됩니다. 시간대적으로. 자, 여기 밑에 나오면은 자, 생활체육의 가치, 공간, 시간 등의 요소는 상호 중복되기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모든 계층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자, 어느 특정 계층만 이용할 수 있고 특정 계층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에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평등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생활체육 프로그램은 개인과 집단의 생활 공간과 생활 시간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개인과 집단의 어떤 활용할 수 있는 시간대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 어떤 조직이 우리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생활체육 활동할 거예요.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과연 거기에 몇 명이나 나가서 몇 명이나 활동할 수 있을까요? 물론 새벽에 활동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무엇이냐? 사회적으로 직업이라든가 나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다 배제하고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합리적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 나이, 성별 뭐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고요. 개인적 욕구 충족과 사회적 복지 실현에 부합되어야 된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해서는 안 돼. 자, 다양한 지역 주민 요구에 대한 시설을 제공해야 돼요.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중요한 거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있어야만 이 프로그램이 운용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도자 지도하에 생활체육 활동 지도자가 또 나오죠. 자, 생활체육의 3대 요소는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예요. 그래서 시설이 있어야 되고요. 지도자가 지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구성된다. 자, 그 다음에 지역사회 생활체육 서비스의 조정과 보조를 기능하고요. 자, 생활체육 관련 상담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참가자의 욕구를 충족하고요. 관련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돼요. 여기 보시면 요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가 있습니다. 요거 생활체육 프로그램 구성 원리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자의 요구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목표를 수립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선정하고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하는 거죠. 조직한다는 게. 그 다음에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목표에 맞게 실시를 하죠. 그리고 나서 평가를 합니다. 자, 요 과정이 바로 프로그램 구성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방법론, 이거는 뭐 어떤 형태로 개발하느냐 이런 내용들인데요. 여러분들이 깊게 들어가지는 않으셔도 돼요. 그냥 대략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 뭐 그런 정도만 아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대충 이렇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아동에게는 놀이형 중심의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청소년은 학교 체육 교과 과정과 연계되는 내용을 가지고, 성인들은 생활적인 만족과 사회적 관계 형성. 자, 성인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 관계 형성하는데 동호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노인은 노인 복지와 노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다. 자, 노인 복지, 노인 문제 해결, 뭐 노인분들의 어떤 체력 향상 혹은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되고요. 여성은 여성의 사회 참여와 관련돼서 많이 프로그램을 구성을 합니다. 지역사회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 문화의 어떤 창달을 전승하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진다. 이래서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계획 과정은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계획 단계, 실행 단계, 평가가 있어요. 아까 구성 원리에서 나오죠. 그래서 자, 이 계획 단계에서는 자,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들을 배열하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으로 순서를 계획하는 것이고, 실행 단계는 어떤 일정이라든가
실천하는 그 과정에 여러분들이 적절한 목적에 따른 방법을 구성한다. 그리고 평가는 그 지금 앞에 계획해서 실행됐던 것에 대한 효율성이 올바른지 판단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원칙은 여기 6가지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프로그램 목적을 명확히 이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냐. 아까 얘기했듯이 백돌이가 백탁 깨기를 위한 목적이 있는 그 프로그램이다. 아니면 이분은 골프를 처음 치시는 분들께서 골프를 입문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참여자 유형에 따른 개인적 요구와 조사를 요구해요. 참여자들이 다 백타를 깨시려고 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욕구는 뭐예요? 백타를 깨고 싶습니다예요. 그렇다면 그분들의 욕구에 맞게 백타를 깰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짜서 교육을 해야겠죠. 자, 잠재적 참여자 욕구, 그러니까 잠재적 참여자들에 대한 욕구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지역사회, 직장 등의 사회, 환경적 조건을 연구해야 되고요. 그래서 현재 활동 장소와 시설 등을 조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백돌이 백탁 깨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모집을 10명을 했어요. 근데 10명을 적절히 연습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지, 그런 생활체육 시설이 있는지들도 조사해야 되고, 그런 장소를 확보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상의 계획 기본 원리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적절히 구성해서 배열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프로그램 계획의 주요 구성 요인은 첫째, 참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참여자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2급 지도자 과정을 구성해서 2급 지도자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2급 스포츠 지도자를 따셔야 돼요.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참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있어서, 참여자들이 있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이고 문화적이고 성별, 연령별 욕구와 흥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자, 지역적으로 이 지역은 바다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자, 우리는 서핑을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바다가 없는데? 인공 서핑장이 있나? 그런 것도 없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지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겠죠. 자, 우리 지역에 맞는, 또 우리 지역 문화에 맞는. 자, 여기는 나이든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노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그런 스포츠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혹은 연령별 그런 욕구와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춘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때 중요한 건 참여자들의 어떤 적이다. 지도자.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중요 요인이죠. 아까 시설, 프로그램, 지도자였죠. 자, 중요한 건 지도자가 있어야 돼. 지도자가 없는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 자, 백돌이가 백탁 깨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도자가 없어요. 그럼 백돌이 10명이 모여서 서로 이렇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렇게 연구하면 되죠. 중요한 거는 그 모임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계획할 때는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장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절한 시설 장소가 있어야만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자, 재정. 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어떤 그 관련된 그 지도자에 대한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활동할 그 재정 돈이 들어가겠죠. 그런 거에 대한 비용 확보가 되어 있느냐. 활동 종목,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참여자들이 흥미를 갖고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인지. 자,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골프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다 골프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니까. 자, 그런데 골프 지도자들한테 전혀 엉뚱한 종목으로 만약에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흥미도가 떨어지겠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활동 종목에 대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홍보. 참여자들에게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이 내용에 대한 홍보를 해서 참여 욕구를 자극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의 안정성. 참여자들이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준수하고 그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을 전개해야만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계획의 주요 구성 요인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활체육의 프로그램 계획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평등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참여 기회를 줘야 되고요. 다양성은 참여자의 특수성에 따라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이때 어떤 형태의 프로그램을 적용할 것이냐. 자, 욕구 반영성. 참여자들의 욕구. 우리는 이 목표가, 이 프로그램은 백돌이가 백타를 깨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면 참여자들이 백타를 깨고 싶으니까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겠죠. 그런 욕구를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자, 편의성. 관련 시설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전문성이 있죠. 전문적으로 자격 있는 전문가. 자, 이거를 지도하는데 전문적으로 자격이 있는 2급 지도자가 아닌 바리스타가 와서 가르친다? 바리스타를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바리스타, 커피의 전문가잖아요. 지금 골프를 가르치는데 커피 전문가가 와서 가르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물론 그게 골프 자격을 갖고 있는 바리스타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 분야에 자격 있는 전문가가 운영을 해야 되고 감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완성. 프로그램 평가 및 결과에 따른 질적, 양적 수정을 해서 보완해야 된다. 자, 지금 내가 이 백돌이 백탁깨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이 발견됐고 이 결과를 통해서 다음 프로그램을 만들 때 보완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뒤에 내용들은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제 훑고 지날게요. 프로그램 계획할 때 이제 전통적인 접근 방법으로 과거의 프로그램을 답습해서 운영하는 방법, 현행적 접근 방법은 다른 데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제 도입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욕구적 접근 방법은 특정 영역에 참여자들이 원하는, 선호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찾아가지고 거기 기대에 부응하는 방법이고요. 권위지향적 접근 방법은 뭐냐? 관리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서 활동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거를 만약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그냥 여기는 백돌이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싱글 치는 사람들끼리 대회하듯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렇게 결정해버리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권위지향적 접근 방법,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사회정치적 접근 방법. 이거는 주관하는 감독 집단의 요구에 따라서 집단의 다양한 욕구 등을 정책적으로 하는 방법이고요. 초기적 생활체육 국가의 양적 성장을 가속화하는 것까지다.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그런 욕구들에 대한 요인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지역사회 중심적 접근 방법은 지역사회를 개발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의 의도에 따라서 계획하는 방법이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접근한다. 계획을 할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접근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시간 계획이 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시간 계획은 활동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그리고 가용 시설에 따라서 지도자의 특성에 따라서 가용 경비에 따라서 소요 시간에 따라 참여자의 특성에 따라 시간 계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활동 종목의 특성에 따라서 주간에 밝은 대낮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야간에 할 수도 있고, 실내 스포츠 같은 경우는 탁구나 이런 것들은 실내 스포츠니까 야간에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간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목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고요. 가용 시설에 따라서 실내와 실외 혹은 지도자가 있고 없고의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지도자의 특성, 지도자가 그냥 단순히 자격을 갖춘 자격인지 전문 지도자인지 혹은 그냥 수습 지도자인지,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가 그냥 봉사를 하는 것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가용 경비도 무료로 하는 것인지, 여기가 이제 참여자들이 돈을 내야 되는지 혹은 별도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운영되는지도 고려해야 되고요. 소요 시간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시간, 기간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몇 주기로 이루어지는지, 그 다음에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참여자의 특성, 성별, 연령, 그 다음에 기능 수준에 따라, 그리고 혹은 장애인이 있는지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시간 계획이 달라집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계획을 점검할 때는 활동에 대한 준비 상황의 사전 점검을 계획하고요.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종료 후의 처리, 한마디로 이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배경음악 점검, 이거는 뭐냐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어떤 분위기 조성을 위한 거다. 그 다음에 안전 점검이 있어야 되고요. 사용 기구를 확보하고 장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 사용을 확인하고 또 소유 경비에 대한 예산 절차, 평가에 대한 준비 등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 앞의 내용에 비해서 뒤에는 사실 조금 출제 빈도가 낮은 내용들이라서 그냥 쭉 훑어가지고 지나갈게요. 자, 생활체육클럽이 우리 흔히 말하는 동호회 활동 집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호회 활동을 하는 스포츠 활동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결성된 사회 집단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동호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취미를 지닌 순수 자생 모임체다. 그래서 특정 종목을 매개체로 스포츠팀의 공동 목표와 개인적 과업 성취를 위한 직접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상호작용 유지 발전의 기능 집단이다. 되게 어렵게 써놨죠. 근데 결국에 뭐냐, 나와 관심이 같고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냥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비영리적입니다. 스포츠 이제 생활체육클럽이 스포츠 동호회를 말하는데 비영리적이고 수평적, 보통은 수직적보다는 수평적 인간관계가 주로 되죠. 물론 약간 선후배라든가 나이 연령에 따라서 수직적인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수평적이죠. 이 동호회에 오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 연령대들도 많이 비슷한 편이고 연령대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편이 보통은 많죠. 그래서 그 활동 자체가 즐거운 사람들이죠. 그리고 구성원들 간의 결속이나 교류를 통한 공동체 의식이 많이 생기고요. 자체적으로 회칙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한마디로 하나의 조직적인 이런 자치 집단으로 성장을 하고요. 지역과 시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많이 구성이 돼요. 골프 연습장을 기반으로 혹은 뭐 어떤 테니스장을 기반으로 이런 모임들이 생긴다. 그래서 스포츠를 매개로 한 활동을 하고요. 지역원 신분이 명확하고 일정 지역 시설을 거점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자체 예산 운영에 대한 경제적 자율성, 한마디로 뭐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한다는 얘기겠죠. 자, 생활체육클럽, 이런 스포츠 클럽의 사회적 가치를 따지자면은, 자, 개인의 스포츠 욕구 충족 및 활력소가 됩니다. 개인의 욕구 충족 및 활력소가 되고요. 이게 유대 강화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스포츠 그 지역 주민과의 어떤 유대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되고, 유대 강화에,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스포츠를 보급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어떤 하나의 스포츠가 발전되고 보급돼서 발전되는데 기여하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를 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생활체육클럽의 필요성은, 자, 여가 시간에 다양한 체육적 욕구를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생애 존재 조건이다. 이건 뭐냐, 활동, 신체 활동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람의 그 삶에 대한 존재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의식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엘리트 체육이 학교 체육으로 생활체육으로 상호 연결망을 확보해서 서로 의사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 지금 뭐 최근에 요즘에는 이제 학교 체육이 대부분 클럽화 돼서 많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엘리트 체육 선수들과 학교 체육 그리고 생활 체육 간의 상호 연결망, 서로 교류를 해서 어떤 구조가 확립이 되어 간다라는 얘기고요. 자, 생활 체육 클럽의 사회 경제적 의미로는, 자,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민주적인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 모두가 풍요롭게 하는 사회 복지적인 측면, 지역 발전을 위한 국가 균형 발전. 근데 사실은 우리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우리 수도권에 대한 어떤 집중화가 많잖아요. 근데 그 지방에도 보시면 지방에도 나름대로의 작지만은 여러 가지 모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서 신체 발달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스포츠의 발달, 또 신체 발달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제공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과 스포츠 시스템의 관계는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생활체육은 성인 중심이고요. 학교 체육은 사실은 입시 과목에 의해 도외시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이냐? 저번에 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성인 중심인데 이 학교 체육은 편법 운영이에요. 뭐예요? 우리 자습하죠? 자습하잖아요, 주로. 그 다음에 엘리트 체육은 수업 결손이 많아요. 수업 결손이 뭐예요? 선수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훈련을 해서 어떤
성적 위주의 그런,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은 수업이나 이런 것들 다 채워야 되고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엘리트 체육은 이런 학업적인 부분보다는 훈련을 통해서 성과를 이루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일부 특정 선수들만 어떤 그 양성돼서 공급하는 어떤 뭐 우수 선수들에 대한 저기 배려가 많다는 거죠. 그리고 스포츠 일탈이나 학업 포기 등에 대한 부작용. 과거에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운동만 하다가 어떤 대표 선수랑 프로 선수나 이런 진로를 제대로 가지 못하면 학업을 포기하고 진짜 좋지 않은 곳으로 간 친구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탈, 그 다음에 학업 포기 등에 대한 부작용도 있었고, 비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단절 시스템이 있다. 그래서 이런 체육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체육클럽이 이런 그 전체 시스템에 여러 가지 개선을 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생활체육클럽과 운동부의 통합 방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생활체육을 통한 엘리트 시스템 양성, 이게 선진국들에서는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크게 일어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기 수준별 리그전을 통해서 성취감을 제공한다. 방과 후 주말 경기 등을 통해서 엘리트 체육의 문제점을 해소한다.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뭐 스포츠 학교 체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엘리트 체육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선수들이 그 클럽화돼서 주말에만 이런 리그를 하고, 그 다음에 평일에는 수업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과 독일의 스포츠 클럽의 특성이 있는데, 자,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선진국의 어떤 그런 모임의 어떤 선진국의 형태를 많이 좀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클럽이 지금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학교체육이 연계가 잘 돼 있고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참 그 관련된 거 공부하면서 놀랐던 게, 예를 들면 뭐 독일이나 뭐 이제 뭐 영국이나 이런 데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이렇게 금메달을 딴 선수가 본업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그냥 운동선수가 아니라, 이 사람은 뭐 선생님, 교사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스포츠에서 그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우리나라도 좀 저런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면 좋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독일은 그런 형태로 많이 이제 그 발전을 해왔고요. 그리고 또 뭐 150년 이상의 동호인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독일은 생활체육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우리나라도 많이 배워나가야 되는, 그래서 여기 보면 독일 학교 운동부가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공식적으로 뭐 운동부라는 개념이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클럽화, 지금 우리나라도 클럽화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이 끝나야 클럽 활동,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학교 교육과 무관하게 스포츠 클럽을 통해서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 체육, 엘리트 체육도 많이 변화를 이루고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일의 생활체육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기초는 독일과 유사하다고, 독일 모델을 많이 따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스포츠, 생활 스포츠에 관련된 내용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의 이런 스포츠 클럽 문화는 독일을 모델로 해서 발전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스포츠 클럽의 발전 모델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보는데, 사실은 뭐 등록제 추진해서 이 스포츠 클럽 등록도 하고 골프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스포츠 클럽의 전문가 양성 배치가,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스포츠 클럽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포츠 클럽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 우리가 이제 2급 지도자,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자들이 거기에 배치가 돼서 그거를 전문가들이 서포트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죠. 그래서 스포츠 클럽 전문가의 자격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2급 지도자가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교육해서 양성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오늘 내용 좀 어려웠죠?